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용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에듀 입시연구소장 장용호입니다. 엄마표 입시전략 세우기 프로젝트 수학학습법 시간입니다. 이제는 수학 많은 다양한 과목을 수학에만도 많은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막연하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틀린 문제를 이제 해설을 외우거나 뭐 해설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학생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틀리면 고민하지 않고 해설을 봐버려요. 다른 문제 풀 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객관식이 많잖아요. 단답형도 있지만. 제가 어디서 학습법 책에서 봤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30%만 알아도 맞출 수가 있대요. 보기를 약간 활용하고 등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80%를 알아도 못 푼다고 합니다. 뭐,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70%가 객관식이잖아요. 30%가 단답형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맞힌 문제 있죠. 맞힌 문제를 가지고 학습의 소재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재도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 수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이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인데, 대부분 학생들은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해설을 보고 읽고 해설이 이해가 돼버리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문제 맞출 수 있겠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틀린 문제는 바로 답을 알 필요가 없어요. 틀린 문제는 조금 묵혀놨다가 다음에 재도전하면 돼요. 재도전. 아시겠죠? 맞힌 문제는 반드시 학습의 소재로 삼자. 그래가지고 일단 맞췄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그거를 서술형으로 써보는 거 필요해. 서술형으로. 풀이를 써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논술 전형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답을 맞췄으니까 서술형 풀이했겠죠? 그거랑 해설지에 있는 해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그래가지고 내용이 같으면, 아이디어가 같으면 그 비교한 거 해가지고 내가 서술형에서 뭔가 빠뜨린 종거리 없는지, 뭐 A는 정수다, 뭐 이런 거 빠지면 2점씩 감점됩니다, 논술에서는. 그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라. 만약에 아이디어가 다르면 해설지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다시 채용하면 돼요. 내 걸로 만들면 되죠. 읽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풀이를 찾자. 해설지랑 같으면 다른 풀이 찾으면 되고, 해설지랑 다르면 해설지 내용이 다른 풀이겠죠.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는요, 단 한 문제도 예외 없이 대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기하적으로 풀리고, 기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해석학적으로 풀리고, 이렇게 다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되니까 자신의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풀이 방법도 하나 더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수학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어야만 수능에 도움이 돼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뭐 학원에서 가르쳐준 뭐 대학교 과정풀이, 뭐 빨리 푸는 법, 요렇게 해서 풀면 그 문제는 맞을지 몰라도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그거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서는 딱 원칙에 맞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이가 교과서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활용했는지 교과서에서 근거 찾기. 아시겠죠? 이건 쉽진 않은데 어쨌든 교과서 아니면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가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간 게 2011년도거든요. 수능이 그때 한 20년 지나가지고 더 이상 출제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를 수능에 직접 시험 범위에 넣었어요. 그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나 교과서에 근거를 찾는 거. 그 훈련 자체가 큰 공부예요.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산하기 이런 게 있는데, 뭐 어쨌든 그 검사는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서술형 했자, 아까 말씀드렸고, 서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 굉장히 많이 막혀요. 막히면 이게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서술형 준비하면 그 효과 좋은데, 좀 아직 수학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빼고 3점짜리라도 서술형으로 풀어보고, 오히려 기초 닦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예제 문제에 해설이 달려 있거든요. 그 해설을 그대로 뺏겨 써보는 거, 필사.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이에요.
필사를 하다 보면 손은 느린데 머리는 빨리 지나가잖아요. 눈은. 거기서 생기는 갭 때문에 뇌가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하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예제 문제 보면 3개, 4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수학부터 여러 개를 보다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첫 문장이 예제 문제 첫 문장이 대부분 뭘로 되냐면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수능 출제 매뉴얼 같은 데 보면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 능력, 요게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수학적 사고력에.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변형할까 이런 게 훈련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틀린 문제 서술형으로, 좀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예제 문제를 서술형으로 필사해보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문제를 변형해 보는 거예요. 이게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그래요. 같은 교수님이 출제했던 평가원 문제,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변형을 많이 하겠죠. 기본적으로 정수 조건이다 그러면 실수 조건으로 바꾸고, 뭐 100 이하 그러면 일반항으로 바꾸고 뭐 등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너무 어렵다 그러면 쉽게 바꿔보고, 쉬운 문제는 일반항 구하듯이 좀 어렵게도 바꿔보고, 그래서 문제를 변형하는 거 있죠. 조건을 좀 반영해가지고 변형해보고, 이게 학생 스스로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이든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부탁해보세요. 이 문제를 좀 꼬아서 변형해서 좀 문제 만들어 달라고. 그까지 돼야 그 문제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맞힌 문제를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 맞췄다, 반은 찍어서 맞춰놓고 맞췄다가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맞춤 문제 학습은 그렇게 하시고, 틀린 문제는 바로 다시 해설 보고 하지 마시고 좀 묵혀두세요. 그게 내일 모레 시험 보면 답이라도 외워야 되니까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틀린 문제를 바로 지금 내용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지식을 묻는 시험은 학력고사고, 수능은 수능 능력을 물어요. 문제 해결 능력. 근데 그거를 답을 봐버리면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잘못된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푼다든지, 아니면 처음 풀 때는 시간을 3분 안에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그러면 5분, 10분 느려도 돼요. 스스로 풀어낼 때까지.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그 반복이 되면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능 학습법 중에서 수학 학습법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시간에는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 맞힌 문제는 학습의 소재로 삼자 해가지고 다른 풀이를 찾자,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풀이를 하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나 유제 문제 등을 서술형으로 필사하자, 그 다음에 변형해보자, 조건을 다양하게, 그런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해설을 보지 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이 실제 수능장에서 시험 볼 때 성적이 올라가요. 향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힌 문제, 틀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수학에서는 중요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풀이로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문제풀이 학습법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수학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맞는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효과적인 문제풀이 학습법이 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학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하자.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